쿼들락 시스템 조립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도구가 필요합니다. 커터칼, 줄자, 막대 레벨기, 실자 및 먹줄, 둥근 톱, 와이어 트위스터, 해머, 전동 드라이버, 전지가위, 사다리 및 발판, 그리고 장갑 및 안전 고글이 필요합니다. 쿼들락 벽체를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초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표준 기초 너비 406mm는 일반 콘크리트 벽체 203mm 및 그 이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203mm보다 큰 벽체는 프로젝트 엔지니어가 지정하는 기초에 맞춰야 합니다. 가능하면 언제나 7mm의 허용치 이내 레벨로 타설해야 하고, 메탈 트랙의 적절한 배치를 위해 모서리를 부드럽게 흑손으로 바릅니다. 만약 기초에 계단이 있다면 쿼들락 패널 개요에 맞게 305mm 증가한 높이에 마련합니다. 창틀과 문틀은 계략적인 계구부 크기를 알면 목재 또는 플라스틱 압출 성형한 것을 사용하여 현장 내외에서 미리 제작해야 합니다. 측면에 지지하기 위해 측면 상단에 헤더를 세웁니다. 모든 창틀은 콘크리트 타설 및 하부 일체화를 위하여 문턱을 따라 큰 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서리에 2x4 각재를 사용하고 그 사이에 간격을 남기거나 또는 지름 100mm 구멍을 뚫습니다. 기초 또는 슬래브에 놓는 문과 같은 계구부를 먼저 설치해야 합니다. 전단력을 공급하기 위해 틀 배면에 아연못 또는 나사를 박습니다. 선 조립된 틀의 4호 설치를 위해 모든 창 계구부의 위치를 파악하고 명확히 표시합니다. 자재와 에너지의 최대 효율을 위하여 문과 창 계구부 형성에는 남는 패널 조각과 메탈 윈도우 브라켓을 이용합니다. 이 방식은 목재 사용량을 줄여주고 틀을 제작하는 데 사용된 목재를 통한 열 전달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외부 건물 라인을 찾아 줄을 긋습니다. 건물 라인은 폼의 바깥면입니다. 외벽에 57mm 두께 폼이 차지하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외부 트랙은 기초 위에 그어놓은 건물 라인을 이용하여 첫 번째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메탈 트랙을 트랙 끝단에 고정시키고 매 0.75m 간격으로 기초에 고정시킵니다. 외부 트랙을 설치한 후 나무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내부 트랙을 설치합니다. 벽체 공간 두께에 맞게 스페이서를 절단합니다. 벽체의 내부 공간과 외벽 치수를 위하여 타이박스 외부에 표시된 도표를 참고합니다. 잠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감독자는 벽체를 짓기 전에 기초에 부착한 메탈 트랙의 부가물을 주의 깊게 점검합니다. 모든 코너부는 먼저 설치해야 합니다. 다른 거푸집 방식이 코너를 향해 세워지도록 하는 것에 반하여 쿼들락 시스템의 설계와 정확한 배치는 코너에서부터 벽체 중간 공통 이음 쪽으로 세우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올바르게 조립된 독특한 쿼들락 코너 조립은 사실상 추가적인 코너 브레이싱이 필요 없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다층 구조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코너 안쪽으로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바깥쪽을 향해 나갑니다. 패널, 타이 및 코너 브라켓을 가까운 근처에 준비해 둡니다. 가공된 철근도 기초 바로 안쪽에 배치합니다. 타설하는 동안 콘크리트 압력에 더 잘 견디도록 시연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모든 바닥 패널을 스프레이 폼으로 제자리에 고정시키도록 합니다. 2.5m에서 3.5m 이하 거리에 걸쳐서 각 트랙의 외부 코너에 20mm 너비로 폼을 칠합니다. 폼이 자리를 잡기 전에 패널을 트랙에 빠르게 설치합니다. 폼은 패널을 트랙에 부착시키고 또한 바닥에 타이홈을 채워줍니다. 바깥 트랙에 온전한 두 개의 1.2m 패널을 서로에게 90도가 되도록 설치합니다. 이때 항상 좌측 패널이 우측 패널 위에 겹치도록 합니다. 보이는 것처럼 돌출부 위로 외부 코너 브라켓을 끼웁니다. 내부 코너 패널을 위해 벽체 공간 치수에 51mm를 더한 두께를 코너에서 가장 인접한 단부에서 자릅니다.
예를 들면 152mm 벽체 공간의 내부 코너 패널은 203mm만큼 잘라냅니다. 항상 코너에서 가장 인접한 단부를 자릅니다. 내부 코너 트랙에 이 패널들을 설치하고 끝단들이 외부 패널들과 일렬로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항상 외부 패널과 동일하게 내부 패널을 겹칩니다. 보이는 것처럼 내부 코너 브라켓을 돌기 위해 끼웁니다. 가능한 한 코너에 가깝게 타일을 설치하고 두 개의 플랜지가 내부 코너 브라켓에 모두 끼워졌는지 확인합니다. 보이는 것처럼 타일 플랜지 두 쌍을 잘라 외부 코너의 브라켓에 끼웁니다. 코너에 가장 인접한 홈에 플랜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타이들이 중심 간격 305mm로서 패널에 있는 각각의 깊은 홈에 걸치도록 설치합니다. 코너로부터 떨어져서 작업하는 각 방향으로 패널 한 쌍씩을 추가 설치하고 더 깊은 홈을 사용하여 중심 간격 305mm로서 타일을 설치합니다. 그런 다음 벽의 하부 중간쯤까지 패널과 타일을 연속하여 설치합니다. 벽체 중간에서 마지막 패널을 절단할 준비가 될 때까지 반대편 코너로부터 패널과 타일을 끼워 옵니다. 이 공동 이음매가 놓이는 좋은 위치는 문 또는 창의 중앙부입니다. 먼저 귀하의 빌딩 치수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벽의 전체 길이를 줄자로 재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합니다. 이제 패널 사이의 틈을 측정하고 측정값보다 약 7mm 짧게 패널을 자릅니다. 너무 꼭 맞게 패널을 자르면 벽체 길이를 증가시켜 코너 수직도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음매는 벽체의 상단까지 계속됩니다. 이음매는 51mm 간격의 배치 패턴이 아니므로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분리된 타일을 만들기 위해 타일 격자 이음부를 자릅니다. 공통 이음매의 양쪽 면에 타일 하나씩을 설치합니다. 첫 번째 과정이 조립되고 나면 이제 미리 잘라놓은 철근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 타일에 가장 적합한 성형된 철근 받침을 결정하고 전체 벽체 둘레에 걸쳐 그 위치에 수평 철근을 배치합니다. 철근 들간에 적당한 최소 겹침을 허용하고 이음부를 고정시키도록 합니다. 수평 철근은 플라스틱 타이에 묶을 수 있습니다. 지역의 관련 당국에서 허용한다면 각 수직 철근 조각 위에 길이 102mm로 자른 지름 32mm 또는 38mm 플라스틱 파이프를 아래로 내립니다. 이것은 나중에 벽체 상단에서 떨어뜨리는 수직 철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수직 철근이 이미 설치되었다면 철근 주변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타일 격자 부재를 싹둑 자릅니다. 두 번째 열에 패널 한 쌍을 배치하여 양 패널들의 중앙부가 아래 패널들에서 수직 조인트와 일렬이 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에서 패널 단부 사이가 610mm 만큼 이격됩니다. 코너 양쪽 면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코너에 남아있는 공간을 측정하고 바닥 열과 동일한 겹침 패턴을 유지합니다. 외부 패널은 항상 코너 부위에서 공장 가공된 단부를 가진 610mm가 될 것입니다. 내부 패널은 벽체 공간 크기에 따라 길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 패널에 맞게 겹친다면 양쪽이 동일한 길이를 가질 것입니다.
외부 코너 패널을 통나무집 짓듯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벽체에 어떠한 힘도 더하지 않으며 열간 51mm를 쓸모없게 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외부 패널을 통나무집 짓듯이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열과 같은 방식으로 코너 브라켓, 모든 타이 및 타이 플랜지를 설치합니다. 코너 브라켓과 타이 배치는 모든 열에서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타이 배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처럼 2인 1조로 작업합니다. 모든 절단 치수를 기록하고 전체 벽체 높이에 맞게 패널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2.5m 벽체에서는 135 및 7열이 동일하고 246 및 8열이 역시 동일합니다. 벽체 공간을 내려다보고 모든 타이가 수직으로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1.25m의 높이까지 1과 2 과정을 반복합니다. 1.25m 내지 1.5m 높이에서 작업 감독자는 모든 시공을 멈추고 수직도, 직선, 직각 및 레벨을 점검합니다. 건물이 설계된 크기와 형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레벨 줄자, 줄 및 레이저 레벨로 모든 벽체를 점검합니다. 필요한 경우 조정하고 시공하면서 계속 점검합니다. 치수 및 수직도를 점검할 때 두 패널마다 한 번씩 이음매를 엇되게 묶으며 1x4 나사못으로 홀수 치수 이음매를 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벽체가 제자리에 수직되고 고정되면 스프레이 폼으로 틈을 메우도록 합니다. 선 조립된 창틀 및 임시 계구부를 설치할 단계가 되면 문턱 높이를 결정하여 내부 패널에 표기합니다. 계획에 따라 계구부를 중앙에 놓고 폼을 문턱 높이까지 가는 톱으로 자릅니다. 외부 패널도 같은 방식으로 자릅니다. 틀이 자리를 잡는 데 도움이 되도록 문턱에 블록을 부착합니다. 설치 위치에 선 조립된 조립체를 올리고 작업자는 윈들락 형태의 조임새와 76mm 나사를 사용하여 설치 위치에 조립체를 고정시킵니다. 문턱의 높이를 점검하고 수정합니다. 이제 창틀 주변으로 계속해서 벽체를 시공합니다. 틀 내부를 지나며 패널을 작업합니다. 가능한 한 틀 가까이에 분할 타일을 배치합니다. 윈들락과 나사를 사용하여 최대 152mm 중심 간격으로 틀 주변의 양쪽 둘레를 고정시킵니다. 가는 톱으로 여분의 폼을 잘라버립니다. 305mm 길이 또는 그 이상인 조각들은 모두 남겨두어 쓰레기를 줄입니다. 그 조각들은 거푸집 압력이 더 적은 벽체 최상단의 두 번째 열과 마지막 열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경화 확인을 위하여 문턱을 통해 벽체 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구부가 윈도우 브라켓과 폼 조각으로 만들어지면 문턱 높이에 와이어 탑 타일을 배치하고 메탈 트랙으로 씌웁니다. 이렇게 하면 콘크리트의 타설 강화를 위한 최대 너비의 계구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담부 캡을 만드는 패널 조각을 사용하여 계구부 주변 벽체 시공을 계속합니다. 반대 형태로 담부 캡 위로 윈도우 브라켓을 배치합니다. 플라스틱 타이 플랜지는 창이 부착되는 목체 마기 또는 금속 마기의 정착 포인트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구부로 향해 있는 홈에 끼워줘야 됩니다. 이 마기들에 맞추기 위하여 임시 계구부를 대형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콘크리트에 직접 부착이 요구되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패널 조각들로 계구부를 만듭니다. 그러나 폼의 표면으로 콘크리트가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각 패널막에 100mm by 100mm의 구멍을 냅니다. 계구부에 합판 거푸집과 브레이스를 덧댑니다. 합판 거푸집이 제거되면 창이나 창마개를 부착하도록 305mm마다 콘크리트 표면이 있게 됩니다. 수월하고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높이로 시공하는 경우
브레이싱을 벽체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쿼들락은 선조립식 재사용 가능한 금속 및 비계 시스템 사용을 권장합니다. 금속 브레이싱 시스템은 통상적 적용으로 최대 10m까지 가능합니다. 벽체의 한쪽 면, 가급적 안쪽 면에서 브레이스를 설치합니다. 모든 코너에서 1m 위치에 브레이싱 설치를 시작합니다. 10번 목재 나사를 사용하여 모든 타이의 수직 브레이스를 고정시킵니다. 벽체가 수직 브레이스에 단단하게 붙어 당겨지도록 합니다. 그러나 플라스틱에서 나사가 너무 꽉 조이거나 헐겁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측면 브레이스를 설치할 때 작업자는 벽체가 수직이 되도록 하기 위해 내빌기를 사용합니다. 이후에 벽체 미세 조정 시 적절히 이동할 수 있도록 턴버클을 조절하여 넣습니다. 벽체 주위 전체를 2m 간격으로 브레이스를 설치합니다. 비계 발판과 난간을 설치하고 모든 부재가 완전하고 안전하게 고정되었는지 재확인합니다. 비계 발판 안전기준법에 부합되는지 확인합니다. 1.2m까지 줄기벽을 세우게 되면 수직 브레이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m마다 대각 브레이스를 설치하기만 하면 됩니다. 금속 브레이싱 시스템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목재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패널의 최상부 열을 세운 후에 돌출된 돌기를 제거하고 플라스틱 타이 대신에 와이어 탑 타이로 패널을 배치합니다. 각 패널상은 3개의 와이어 탑 타이를 갖습니다. 양쪽 끝단에 각 하나씩과 패널 중앙에 하나, 밑등 조인트에서 와이어 탑 타이는 각각으로부터 102mm 떨어져서 보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와이어 탑 타이에 끼워진 패널 위로 메탈 트랙을 설치합니다. 고정 나사로 코너 부위에 겹쳐진 메탈 트랙을 안전하게 고정합니다. 벽체 외부 주위에 미리 가공한 수직 철근을 내부 비계 발판 위에 서 있는 작업팀 가까이에 배치합니다. 벽체 아래로 토막 철근에 고정된 플라스틱 파이프 안에 수직 철근을 꽂아 놓습니다. 쿼들락 타이 또는 수평 철근 상단 위치에서 수직 철근을 묶습니다. 수직 철근은 벽체가 수직이 된 후에 쿼들락 시스템에 고정시킵니다.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타이 박스 겉면에 있는 콘크리트 타설 전 점검 목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트랙은 기초에 안전하게 고정시킵니다. 쿼들락 타이는 수직 및 수평 양방향으로 중심 간격 305mm에 설치됩니다. 메탈 코너 브라켓과 타이 플랜지를 준비합니다. 수직 브레이스는 높이에 따라 벽체 쪽으로 2m 간격으로 설치합니다. 각진 벽체는 외부 앵글 브라켓과 패널 간격을 위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창과 문 개구부는 직각이 되었는지, 수직 수평 지지가 되었는지, 접근을 위한 문틀 속 호문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1x4 나사 또는 윈드락은 잘 고정이 되었는지 점검되어야 합니다. 와이어 탑 타이는 상부 유니트의 각 단부 및 610mm 지점에 있습니다. 메탈 트랙은 와이어 탑 타이 및 벽체 상단에 고정시킵니다. 벽체의 수직, 직선, 직각 및 레벨, 추가 브레이싱 자재를 현장에 배치. ICF 혼합체에 대하여 콘크리트 생산자에게 문의합니다. 콘크리트 배합은 고유동성이어야 하며 지정된 압축 강도 요건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항상 지켜져야 합니다. 압축 강도 요건 ASTM 표준 C-9413 또는 CSA 표준 A23.1, ASTM 표준 C143-11 또는 CESA 표준 A23.2에 따른 최대 152mm 슬럼프. 이상적으로 콘크리트 펌프 장비는 끝부분에 최대 76mm의 호스 직경을 갖는 붐 형태가 요구됩니다. 코너에서 시작하여 주변으로 작업해 나갑니다. 첫 번째 타설에서 콘크리트를 0.6m에서 1m 높이로 타설합니다. 문턱에서부터 창문 아래까지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두 번째 밑 잇다른 타설은 1m 내지 1.5m 높이로 타설합니다. 펜 바이브레이터 또는 철근 길이의 막대기로 안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과도하게 진동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타이와 철근에 묻은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거나 수직 철근을 흔들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패널과 타이 작업을 계속할 예정인 경우 패널의 상단을 덮어두도록 합니다. 90도 각도의 두 개의 1x4 나사를 받고 타설하는 데에 따라서 그것들을 이동합니다. 패널 상단열의 중간까지만 타설합니다. 계속해서 작업하지 않는 경우 상단을 흑선으로 다듬고 J볼트를 설치합니다.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하였으면 벽체 일직선을 확인합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국내 표준과 현지 건축 코드에 부합되게 콘크리트 타설을 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쿼들락 시스템은 지금까지 보여드린 기본 원리를 따르면 쉽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쿼들락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 있는 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이 시연의 상급 구성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